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피해자는 새벽까지 택시를 몰고 있던 42세 기사 유모씨였습니다. 사건은 유씨가 손님을 태운 채 약촌 오거리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택시에 탔던 범인은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유씨는 그 자리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렸고 결국 폐동맥이 끊어지면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 근처에서 범인의 도주 장면을 본 15세 소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김모 씨는 생활고 끝에 택시기사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날 새벽 김모 씨는 평범한 손님처럼 유모 씨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유모 씨는 별다른 이상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새벽 도로를 운행했습니다. 택시가 익산 약촌 오거리 버스 정류장 근처까지 도착했을 때 김모 씨가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김모 씨는 유모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흉기 위협을 받은 유모 씨는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김모 씨는 유모 씨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 뒤 유모 씨는 택시 안에서 연달아 흉기에 찔렸습니다. 범행은 짧은 시간 안에 이어졌고 유모 씨는 택시 안에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뒤 확인된 자상은 모두 12군데였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폐동맥 절단이었습니다. 결국 유모 씨는 심한 출혈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행을 끝낸 김모 씨는 택시에서 빠져나와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그 무렵 사건 현장 주변에는 15세 최모 군이 있었습니다. 최모 군은 당시 다방에서 커피 배달 일을 하던 중이었고 범인이 현장에서 달아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사 초기 최모 군은 목격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익산경찰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최모 군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결국 최모 군은 목격자가 아니라 살인사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최모 군은 경찰서가 아니라 사건 현장 인근 모텔로 연행됐습니다. 그때부터 최모 군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모텔로 연행된 최모 군에게 경찰은 전화번호를 던져주며 진범을 찾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경찰은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최모 군은 익산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계속받았습니다. 경찰은 최모 군을 잠재우지 않은 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모 군은 계속해서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왔을 때도 강압적인 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모 군은 계속된 폭행과 강압 수사 끝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택시기사가 자신을 때려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어 오토바이 밑에 있던 칼을 꺼내 범행에 썼다는 내용까지 조서에 적히게 됐습니다. 이후 수사는 현장 물증보다 최모 군의 자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최모 군이 조수석에 들어가 옆자리에서 유모 씨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고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조서에는 피해자의 옆구리 상처까지 최모 군이 낸 것처럼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옆구리 상처 3곳은 범행 흔적이 아니라 병원 절개 흔적이었고 게다가 최모 군이 택시에 어떤 문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진술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범행 흉기는 주운 쇠막대기에서 다방 주방의 칼로 바뀌었고 처리 방식도 하수구에 버렸다는 말에서 씻은 후 원위치에 뒀다는 말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범행 도구라고 본 식칼과 차량 문 손잡이, 창문에서는 최모 군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범행 도구로 지목된 식칼에서는 혈흔 반응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익산경찰서는 최모 군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넘겼고 검찰도 그대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최모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이 10년으로 줄었지만 최모 군은 끝내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하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군산경찰은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산경찰은 2003년 6월 5일 김모 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임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모 씨의 진술에는 강도 목적과 공격 방식, 범행 뒤 도주 경로와 흉기를 숨긴 과정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모 씨와 주변 인물들의 진술, 부검 결과, 그리고 흉기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은 김모 씨 자백과 여러 부분에서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흉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모 씨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황상만 형사는 포기하지 않고 약 1년 동안 추가 수사와 영장 청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황상만 형사는 강력반에서 지구대로 좌천됐고 수사팀은 해체됐습니다. 김모 씨는 긴급 체포 기한이 지나 석방된 뒤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당시 심신미약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번복했습니다. 반면 최모근은 10년 형기를 모두 채운 뒤 2010년 만기 출소했지만 여전히 살인 누명을 벗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출소 뒤 재심을 준비한 최모 씨 사건에 대해 2015년 6월 22일 광주 고등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은 이에 항고했습니다. 여기에 2015년 7월 31일 태안이법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도 공소시효 폐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16년 11월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진 바로 그날 검찰은 김모 씨를 출국 금지한 뒤 경기도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김모 씨는 2017년 5월 2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된 뒤 2018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날의 범죄 목소리였습니다.